특검해야 된다. 모든 게 다 특검이잖아요. 정치권에서 특검 하냐. 일단은 특별검사 제도라는 거에 줄임말이 해서 특검인 건데, 우리가 특검이라고 하면 특검이면은 모든 게 다 밝혀질 거야. 모든 게 다 사실이 밝혀지고 진실이 밝혀져서 명명백백하게 모든 게 다 해결이 될 거야 라고 뭔가 피상적으로 기대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그렇게 된 경우도 있고 안 된 경우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요새 너무 특검 뭐 뉴스만 봐도 예를 들면은 김건희 여사 뭐 특검해야 된다, 아니면 뭐 해병대 최상병 특검해야 된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특검해야 된다, 모든 게 다 특검이잖아요. 그럼 왜 사람들이 다 정치권에서 특검 하냐. 그게 이제 논의의 시발점이었죠. 왜 특검을 거릴까. 왜냐면 우리나라 지금 뭐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고 심지어 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은 그 이미 기존에 있는 그런 수사기관들을 못 믿고 왜 다 정치권에서 특검만 요구를 하는지. 그럼 특검이 도대체 뭐길래, 특검은 진행이 되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 뭐 명명백백하게 다 밝혀지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선정하게 됐죠. 일단은 특별검사 제도라는 거에 이제 줄임말이 해서 특검인 건데, 특검이 어쨌든 뭐 일반 검찰이나 경찰이 가지는 뭐 그런 수사 권한이랑 뭐 크게 다를 건 없어요. 일단 특검 자체가 특별검사라는 사람이 임명이 되면은 그 밑에 수사관들이 배치가 되는데, 수사관들 보통 검사들이에요. 검사들이 이제 위에 수사를 돕기 위해서 같이 배치가 되는 경우들이 일반적이고, 그래서 검찰청에 있는 일단 전문 인력들이 이 특별검사를 보좌하기 위해서 차출이 돼서 그 특별검사를 위한 건물이나 사무실들이 따로 차려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투입이 돼서 수사를 진행해서 사람들 소환 조사하고 뭐 진술을 해가지고 증거 조사 같은 거 하는 거는 일반 수사기관과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특검법이라고 정치권에서 맨날 나오는 거는 개별특검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특검법이 상설특검법이랑 개별특검법이 있는데, 예전에는 개별특검법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특검법이라는 거는 땡땡땡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뭐 법률이라고 해서 국회에서 통과를 해서 이 사건만을 위한 특별검사를 조직해서 실행하는 거에 대한 법률 자체를 발의를 해서 통과가 되면 이제 대통령을 통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특별검사가 임명해서 진행이 되는 제도인 건데, 이게 예를 들면은 옛날에 그 국정농단 최순실 사건 아시죠? 그때 이제 특별검사가 박영수법이었는데, 그러면은 국정농단에 관한 뭐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국회에서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된 다음에 이에 따라서 그 특별검사를 위한 제도들이 절차들이 진행이 되고, 그러면 대통령한테 특별검사를 누구를 추천을 한다 해가지고 그 3명 중에 한 명을 고르는 식으로 해서 그 특별검사 제도가 운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상설특검법이라는 거는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개별 사건마다 특검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맨날 그 특검 때마다 절차들이 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대동소이했지만, 예를 들면은 특별검사는 추천을 누가 할 건지, 예를 들면 뭐 지금으로 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할 건지 국민의힘에서 할 건지, 아니면 둘 중에서 몇 명씩 추천을 해서 그 중에서 한 명을 대통령이 고르는 건지, 뭐 이런 세부적인 절차들이 예전부터 다 달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다 달라버리니까 그 특검마다 어쨌든 정당성에 대한 시비가 붙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럴 거면은 상설특검을 하나 만들자, 상설특검법이라는 거를 하나 만들어서 그 법 안에서 제도를 일원화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절차들을 어쨌든 일률적으로 한번 정해보자 라고 해서 통과가 됐던 것들이 이제 상설특검법인데, 거기에서 정해져 있는 게 뭐 예를 들면 수사기간은 60일 이내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30일 연장을 할 수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정해져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특별검사에 대한 제도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다. 이제 일반 특별특검법들이 있고 상설특검법에 대한 이제 법률들이 따로 정해져 있고, 예를 들면 뭐 국회에 가서 뭐 일정 보고를 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단 수사가 다 완결이 되면 이에 대한 수사 검토 보고서 같은 게 이제 국회나 다른 데 이제 제출이 되는 거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이 이관되는 경우들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수사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사 과정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어쨌든 특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수사에 대한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특별검사라는 사람을 하나 둬서 그 사람이 어쨌든 독립적이고 개별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 특별검사의 취지인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뭐 어쨌든 경찰, 검찰도 모두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들이에요. 예를 들면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이고 행안부의 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모든 논란의 중심이 되는 게 이거 대통령이 무마시키고 뭐 이렇게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붙으니까 특검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어쨌든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형식을 취하긴 하지만 그건 형식상에 불과한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이 어쨌든 국회나 입법부에서 추천한 사람들의 논의를 통해서, 보통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아니면은 뭐 대법원장 뭐 이런 사람들이 추천하는 경우도 있었고, 정당에서 추천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상권분립에 위배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히려 일반적인 검사나 뭐 경찰이나 공무원보다는 훨씬 더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제 임명을 받게 되는 구조인 거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기준 자체는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법이잖아요. 특별검사에 관한 법이니까 그 법을 통과시키냐 마냐는 어쨌든 정당의 정책이나 어쨌든 주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정책적으로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정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런 어쨌든 룰이나 기준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게 주장은 할 수가 있지만 통과가 안 되는 경우들이 되게 비일비재하죠. 왜냐면 여야가 합의가 돼야지 어쨌든 통과가 되는 게 국회 일반적인 룰인 건데, 그게 통과가 안 되면은 사실은 그 둘 중에 여야 중에 하나는 부동의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가 되려면 되게 중대한 사안이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안이어야 되겠죠. 왜냐면 이걸 통과를 시키지 않았을 때 정치적 부담을 한쪽이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준 자체는 없지만 어쨌든 여야가 합의가 되는 그러한 사안들이어야 된다. 예, 그 정도의 이제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특검이라고 하면 특검이면은 모든 게 다 밝혀질 거야. 모든 게 다 이제 사실이 밝혀지고 진실이 밝혀져서 명명백백하게 모든 게 다 해결이 될 거야 라고 뭔가 피상적으로 기대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그렇게 된 경우도 있고 안 된 경우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제일 처음 특별검사 제도가 언제 도입됐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처음에 먼저 시작이 됐던 게 신동아 그룹 이제 최순영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부인이 그 법무부 장관 부인의 옷값을 대납해줬다는 의혹이 있었어요. 99년도 1999년도였는데 그때가 IMF 직후잖아요. 이제 옷값을 대납해줬다는 의혹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게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다 보니까 어쨌든 로비의 수단으로서 이걸 활용을 한 게 옷값을 대납해준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특검이 시작이 됐던 건데, 그래서 최초로 특검이 시작됐던 게 99년이고, 근데 이 사안 자체만으로도 어쨌든 해결이 된 게 아닌 게, 이게 의혹선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사가 진행이 됐지만 법무부 장관 부인에게 옷값을 대납해준 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그리고 나머지 어쨌든 그 약간의 의혹들은 있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쨌든 누가 처벌을 받거나 어쨌든 사실로 밝혀진 것들은 잘 없었죠. 그래서 그때 많이 논란이 됐던 게, 이 특검으로 통해서 밝혀진 것은 앙드레 김의 본명밖에 없다, 뭐 이런 논란들도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 옷값이라는 게, 옷 자체가 앙드레 김이 이제 운영하던 의상실이었거든요. 그 의상실에 있는 옷을 이제 사주고 그 옷값을 대납을 해줬다라는 거였는데, 앙드레 김 씨가 그때 이제 특검을 받으면서 청문회에도 소환이 됐는데, 그때 이제 대국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본명을 물어본 거예요. 이제 본명 뭐냐? 그래서 앙드레 김이 김봉남이다 라고 시작을 하면서, 그럼 앙드레 김 본명만 이제 모두가 다, 왜냐면 손들 앙드레 김 하면 되게 뭔가 우리가 맨날 개그적으로도 얘기하지만 뭐 엘레강스하고 막 이런 느낌인데, 이름이 김봉남이야? 약간 이런 이제 웃음의 소재도 많이 활용이 되고 그랬었죠. 근데 그 최초의 특검이 도입된, 우리나라에서 특검이 도입된 사례부터도 어쨌든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는 거두지 못했었죠. 근데 그 이후에 어쨌든 특검이 제대로 활약이 했던 적도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현대그룹 아시죠? 현대그룹에서 옛날에 정주영 회장이 막 소떼 1000마리 들고 막 북한에 가고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북 이제 정상회담도 하고 김대중 대통령 햇볕 정책 뭐 이렇게 하면서 되게 남북 이제 협력의 시기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현대그룹 측에서 그 국정원의 어떤 지시를 받고 북한 측에 뭐 미화 달러로 뭐 4억 달러를 이제 불법적으로 대북 송금을 했다. 이게 대북 송금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쨌든 특검이 잘 활용이 되면서 이 대북 송금에 이제 관여한 사람들, 그때 청와대 비서실장부터 시작해서 민정수석, 그다음에 국정원 기조실장 이런 사람들이 다 구속돼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았었고, 그 다음에 이 재판 과정에서 현대그룹이 개입이 되어 있다라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현대그룹에 그때 정몽원 회장이 있었어요. 정몽원 회장이 검찰 수사를 이제 추가적으로 받다가 어쨌든 심경적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현대그룹 사옥에서 투신 자살을 하는 그런 것까지 이제 사회적으로 파장이 엄청 컸었죠. 근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비자금 의혹이 사실을 밝혀졌었고, 그거는 이제 특검의 되게 대표적인 사례로 나타나져 있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중간에 특검이 도입
도입된 경우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명박 대통령 BBK 사건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BBK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뭐 우리가 알다시피 진경준이라는 사람이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이 있고, 그렇게 해서 뭐 투자금을 너무 많이 뻥튀기 해가지고 수취한 거 아니냐, 편취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그것도 특검을 했지만 사실은 밝혀지진 않았어요. 이게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 관련이 있느냐가 제일 큰 의혹이었는데, 그것까지는 밝혀내지 못했고, 그 이후로도 뭐 다스 뭐 이런 의혹들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연결이 되진 않았고, 근데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박영수 특검이 이제 어쨌든 활약을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어쨌든 이른바 비선실세로서 활동을 했던 것들이 다 이제 밝혀졌고, 근데 이제 이게 그 뒤로는 이제 말로가 안 좋았던 게, 이게 박영수 특검이 이제 대장동 50억 클럽에 이제 연루가 돼 있다 하면서 50억을 받았다 뭐 이런 것들도 연결이 되면서, 그 박영수 특검의 그 특검 자체의 어떤 성과는 좋았지만 그 뒤에 이제 50억 수수 논란에 휘말리게 되면서 그 사람의 명예나 이런 것들 많이 실추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특검을 도입해서 뭐 엄청나게 모든 사건들이 다 이제 정당화되고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진 않았었어요, 모두. 정치적인 견해들은 다 다르지만 어쨌든 정권이 바뀌면은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지잖아요, 요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서 전 정권에 대한 수사의 수단으로서 뭐 특검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아니면은 이게 역으로 정권이 바뀌면은 어쨌든 대통령이 바뀌니까 대통령이 검찰이나 경찰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이제 검찰 측에서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시작을 하고, 그럼 그에 대한 역으로 전 정권의 어쨌든 여당이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왜 그것만 이제 수사를 하고 짜맞추기식 수사를 하냐, 그거 안 된다, 지금 정권에 대한 것도 수사를 해야 된다 하면서 특검에 대한 어떤 반격 수단으로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전 정권, 이런 문재인 정부의 뭐 요새 기사도 많이 나오지만 뭐 특별 채용 논란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전 정권의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지금 현 정권 하에서 일어났던 뭐 그 아까 말씀드렸던 뭐 김건희 여사 디올백 논란이라던가, 아니면은 해병대 최상병 사건이라던가, 아니면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어떤 비리 의혹들을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역으로 공격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역사적으로 정쟁의 어떤 수단이 되어 왔던 것은 사실인데, 지금은 조금 너무 변질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공격을 위한 수단으로서 그냥 특검이 이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치권 내에서도 조금 이런 것들의 경각심을 느낄 필요가 있는 게, 그렇게 되면서 어쨌든 특별검사라는 것은 수사를 통한 어쨌든 그 일련의 사건들을 사실관계를 파헤치는 건데, 그냥 그런 것들과 너무 상관이 없이 그냥 정쟁의 수단으로서 특검을 외치고 있고, 이게 민생과 어쨌든 정치권과의 어떤 괴리를 만드는 그런 어쨌든 더 골이 깊어지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 왜냐면은 이게 특검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거는 어쨌든 지금 현재 수사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신에 대한 회복도 사실은 되기 전에 계속 특검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양측에서 어쨌든 서로 적절하게 보완이 돼야 될 점들이 있는 게, 예를 들면 현재 특검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현재 수사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고, 이 수사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란 거는 현 정권에 대한 어쨌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저변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된 측면도 분명히 지금 현재 수사기관들에게 있단 말이죠. 현재 수사기관도 계속해서 공무원이었지만 정권에 따라서 어쨌든 움직인 면들이 있을 거고, 근데 그게 이제 역으로 정치권 입장에서 볼 때는 정치권도 너무 이 수사 시스템은 등한시한 채로 특검에만 너무 목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는데, 이런 수사 시스템을 다 부정을 한다는 것은 뭐 지금 이게 정권이 만약에 바뀌어버리면은, 정권이 바뀌면 또 역으로 지금 정권에 대한 수사를 막 하고, 그에 대한 또 역으로 특검을 조입하고, 이게 어쨌든 도돌이표처럼 계속 돌아가는 거란 말이죠. 이게 너무 소모적인 논쟁으로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